네, 안녕하십니까. 똥쌤입니다. 오늘은 1-1의 6 암석이 흙으로 변해라는 파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발견하기입니다. 모래의 색이 왜 다를까? 그림의 해변을 이루는 모래의 색이 다른 까닭을 이야기해보자. 왼쪽에는 모래 해변은 전남 해남이고요. 오른쪽은 제주도 제주시입니다. 그냥 딱 봐도 왼쪽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노란 모래색이고요. 오른쪽은 검은색 모래가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모래가 다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제목에서 마찬가지로 암석이 뭘로 변했기 때문에 흙으로. 그렇죠. 이 지역을 이루는 지금 암석들이 갈라지고 깨져가지고 모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루고 있던 암석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래에도 색도 다른 거겠죠. 그쵸? 그 밑에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암석이 오랫동안 지표에 드러나 있으면 물이나 공기, 생물 등의 작용으로 부서지거나 분해되어 작은 돌이나 흙으로 변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풍화라고 한다. 해변의 모래도 주위 암석이 풍화를 받아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풍화는 어떤 과정으로 일어날까? 그림 1-15와 같이 추운 지역에서 암석이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얼면 부피가 커지면서 틈이 더 벌어진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단단한 암석이 부서지게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밑줄 한번 그어줄게요. 그 위에 가장 첫 번째 줄에 암석이 오랫동안 지표에 드러나 있으면 물이나 공기, 생물 등의 작용으로 부서지거나 분해되어 작은 돌이나 흙으로 변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풍화. 여기까지 밑줄 쭉 꺼주시고 풍화에 동그라미를 하나 쳐주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풍화. 그러니까 거대한 암석이나 돌멩이가 부셔져서 작은 알갱이, 흙으로 변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풍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풍화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공기, 생물, 물, 바람 이런 것 전부 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게 쪼개는 걸 가지고 풍화라고 하고요. 그중 첫 번째 또 밑줄 한번 그어줄게요.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그림 1-15와 같이 거기서 좀만 오른쪽으로 가서 추운 지역에서 암석에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얼면 부피가 커지면서 틈이 벌어진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밑줄 한번 쭉 그어주게요. 아주 중요한 작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라는 놈은 아주 신비로운 일이 되게 많은데요. 그것에서 나온 첫 번째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물은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보통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부피라는 거는 분자 알갱이가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분자 알갱이가 활동이 느려지죠. 느려지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물이라는 놈은 특이하게 4도씨에서 가장 부피가 작습니다. 정확히는 3.98도씨입니다. 3.98도씨에서 부피가 가장 작고요. 그럼 보다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피가 오히려 증가해요. 왜 그러냐면 이 물 분자 알갱이들은 이렇게 틈틈이 촘촘하게 있는데 이 4도씨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 육각형 구조로 변합니다. 이렇게 육각형 구조라는 건 이런 벌집 형태의 그러니까 딱딱딱딱 사이가 벌어지고 있죠? 그냥 배열되어 있던 애가 육각형 구조를 이루게 되면서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요.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육각형 구조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물은 4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부피가 증가하게 돼서 얼음이 되면 결론적으로 얼음이 되면 물보다 부피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늘어나는지 쌤이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똥쌤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33페이지 나와 있는 물과 얼음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풍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쌤 손 보시죠. 통통한 손입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 일단 빈병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빈병인데 지금 위에 끝에 라인이 보이시나요? 라인이 안 보일 겁니다. 라인이 안 보일 만큼 물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쵸? 물을 가득 채워 넣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빈병 하나랑 이번에도 역시 페트병인데요.
끝에 물 라인 보이시죠? 물을 아주 가득가득 채워넣습니다. 이 실험에 의하면 물은 얼면은 부피가 팽창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 페트병의 모양이 얼어버리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그 페트병 뒤에 보시면요, 페트병은 항상 이게 뒤에가 이렇게 안쪽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오목하게 들어있는지 한번 알아가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준비하시고요, 이거를 냉동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고로 고고고. 네, 병 하나랑 페트병 하나를 얼렸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지금 모양이 봐도 일단 페트입니다. 지금 부피가 팽창해가지고요, 상당히 위로 올라왔습니다. 밑에가 들어간 데가 없이 좀 볼록하게 나왔네요. 원래 이게 좀 터져야 제맛인데 터지진 않았고요.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열었더니 위에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병입니다. 병이 깨졌어요. 보이시나요, 지금? 그리고 이 위로 많이 올라와서 얘가 이렇게 됐네요, 뚜껑이 닫히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고요. 역시나 부피가 팽창해서 병이 깨졌습니다. 깨진 게 지금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돼서 역시나 부피가 팽창해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물 실험이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이렇게 얼음이 얼어서 꽉 차있던 물병을 깰 수도 있고요. 그 페트병은 깨지진 않으니까 아래 위로 볼록볼록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보통 알고 있는 우리 페트병들은 이 얼 것을 대비해서 물을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도 가득 채우지 않고 또 거기서 더 드러날까봐 밑에를 약간 볼록하게 만들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얼 수 있어서 부피가 팽창하면 얼어가지고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냉동실에 넣을 때는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유리 제품은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 이 밀도 변화, 부피 변화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겨울철에 생각해보세요.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져요. 날씨가 추워지면 얼음이 얼어요. 근데 이 물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었으면 원래 물은 어디서부터 얼어야 되냐? 밑에서부터 얼어야 돼요. 밑에서부터 뚝뚝 얼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 바다, 강, 호수 가보면 알겠지만 물은 가장 먼저 어디부터 얼어요? 이 위에서부터 얼어요. 왜냐하면 4도씨일 때 온도가 부피가 가장 낮기 때문에 이 밑에가 4도씨, 그 위에가 3도씨, 2도씨, 1도씨, 0도씨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 때문에 아무리 추워도 이 겉에부터 얼면서 안에를 보호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밑에부터 여기 있지만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강추위가 오진 않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위에부터 얼었으니까 물고기들이 움직일 공간이 생기는 거죠. 위에서 계속 얼어들어가. 그럼 애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여기 무슨 안 되겠다. 더 깊은 곳으로 가야지. 더 깊은 곳으로 도망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반대가 되면 밑에부터 얼어버리면 물고기 나중에 지낼 데가 없어진 거죠. 모두 멸종할 수가 있는 거죠. 참,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인 거죠. 그쵸? 이것 때문에도 겨울철에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전통 물고기 잡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얼음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얼음치기. 유튜브에 검색해서 얼음치기라고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1년에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왜 한 번밖에 할 수 없냐고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다, 호수, 강의 얼음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지금 얼음은 당연히 투명하죠? 라고 생각할 게 있지만 바다나 강이나 호수에 있는 얼음을 투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보통 어떤 색입니까? 흰색. 그쵸? 흰색에 해가지고 불투명한 얼음 아닌가요? 네, 그쵸? 근데 원래 얼음은 알다시피 투명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얀색에 불투명해졌냐? 얼음이 얼고 그 위에 눈이 쌓이거나 아니면 얼음이 깨져가지고 파편이 생겨가지고 다시 또 이게 얼어버리거나 하면은 이게 불투명해집니다. 하얀색의 불투명한 얼음입니다. 하지만 1년에 가장 추울 때,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갑자기 확 추워지면 얼음이 정말 투명하게 쭉 얼어버려요. 밑에가 너무너무 잘 보일 정도로. 그럴 때 바로 얼음치기라는 걸 합니다. 얼음치기라는 건 이렇게 위에서 보이니까 여기 밑에 지나가면서 여기 밑에 물고기가 이렇게 보여요. 물고기네. 물고기가 보입니다. 아니 이 물고기도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겨울에 추우면은 이불 속에서 계속 오래 있고 싶지 나가 놀고 싶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모든 본능적으로 동물들은 추워지면 몸을 움츠리고 활동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열량 소모를 그만큼 더 많이 하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날이 추워지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이 위에서 좀 거리가 가까워서 사람이 쿵쿵 움직이면 얘도 짜증나 이씨 뭔데 와가지고 일단 도망가야지 해서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요. 같이 위에서 잘 보이니까 후후 막 따라가면 됩니다. 한참 이렇게 5분 10분 따라가죠? 그럼 얘도 지쳐요. 그래서 어떻게 돼? 네, 너무 지쳐 힘들어.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위에서 꼬챙이로 작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푹 찍어버립니다. 꼬챙이 가지고 푹 찍어서 고정을 시켜준 후에 이 얼음을 좀밖에 안 줄었으니까 얘를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못 움직이게 하고 여기를 다 깨버려요. 이쪽을 다. 그래서 얘를 드러냅니다. 그럼 얘를 같이 이렇게 해서 퍼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얼음치기라는 겁니다. 얼음치기 얘기가 지금 왜 했냐? 그죠? 왜 했어요? 풍화 작용하면서, 그치? 얼음이 얼면은 부피가 증가해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연관된 얘기였으니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풍화, 얼음이 얼면 정말 얼마나 강력하냐면, 한겨울에 뉴스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동파입니다. 동파. 동파라는 것은 우리 파이프 있죠? 금속 파이프. 이 금속 파이프에 물이 고여있는데 추워지면서 물이 얼어서 부피가 팽창해요. 그래서 이 파이프가 깨지는 걸 말합니다. 네, 쌤. 파이프가 깨진다고요? 네. 그만큼 아주 물이라는 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페이지 지금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 33페이지의 내용이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풍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이 좀 지워서 칠판을 치워보겠습니다. 칠판 슈아 깔끔해졌습니다. 그럼 페이지 3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두 장이 나오고요. 그 아래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16과 같이 땅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암석이 땅 위로 드러나면 암석을 누르고 있던 힘이 약해져서 암석의 겉부분이 얇게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 또 그림 1-17과 같이 식물의 뿌리는 암석의 틈 속으로 자라면서 암석을 쪼개는 작용을 한다. 암석이 공기나 물에 닿으면 암석을 이루고 있던 성분이 변하거나 물에 녹아 빠져나가기도 한다. 샘 옷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면 녹이 쓰는 것처럼 암석에 포함된 철 성분도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 다른 물질로 변한다. 땅 위로 드러난 암석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도 이러한 까닭 때문이다. 이렇게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것도 풍화이다. 이처럼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풍화작용을 받으면 더욱 잘게 부서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왼쪽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석회동굴. 석회 물질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을 석회암이라고 하는데 석회암 지대에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면 암석이 지하수에 녹아 석회동굴이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뭐가 나오냐? 압력 감소에 따른 풍화랍니다. 땅속 깊은 곳에 있던 애들이 암석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땅속 깊숙이 있으니까 위에서 엄청나게 누르는 힘이 세져요. 그쵸? 위에서 누르는 힘이 세니까 얘가 원치 않고 스며들었습니다. 그거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어느 날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지각의 어떤 큰 움직임으로 인해서 내가 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땅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움츠렸던 애가 뭔가 날 누르는 힘이 없어진 것 같은데? 라고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얘가 원래 이렇게 움츠렸던 애가 아닌데 이제 벌릴 수가 있네? 라고 하면서 암석의 가장 바깥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짜 바깥쪽이 살짝 깨지듯이 층을 이루어 깨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도 풍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 옆에 사진을 보면 식물이 나오는데요. 이 작은 식물이든 큰 식물이든 식물들이 자랍니다. 자라면서 이내 식물 뿌리가 암석에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 파고듭니다. 들어가는데 아니 식물이 쌤 그렇게 힘이 세요? 식물이 무슨 암석을 쪼개요? 그렇죠. 식물은 그렇게 힘이 세지 않지만 작은 변화라는 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모이게 되면 큰 암석도 부술 수 있을 만큼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겠죠. 물방울이 하나씩 똑똑똑 떨어집니다. 이 물방울 하나에 돌에 닿습니다. 이 물방울 하나가 돌에 닿는다고 이 돌이 깎이겠어요? 깎여요? 안 깎여요? 그냥 봤을 때 안 깎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떨어지는 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파입니다.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작은 변화가 큰 변화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이런 뿌리의 자람으로 인해서 암석을 쪼갤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왼쪽 석회암지대 보겠습니다. 석회암지대는 석회암이 물과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물과 반응해서 이게 녹아버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멍이 뚫려버리는데 그런 동굴을 바로 석회 동굴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녹았으니까 당연히 풍화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흙 색깔 중에 아주 붉은색 흙이 있어요. 붉은색. 갈색 또는 아주 그냥 붉은색 흙. 붉은색 흙이라는 건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흙의 성분 중에서도 성분 중에 철이 포함된 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입니다. 철은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와서 철이 비에 맞으면 물과 함께 공기에 노출되면 어떻게 녹이 슬죠. 녹이 슬면 색이 어떻게 됩니까? 붉은색이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흙 속에 있는 암석 속에 있는 이 철 성분이 물과 산소를 만나가지고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녹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붉은색의 흙을 띠게 되는 건데 이것도 다 풍화 작용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페이지 34페이지 왼쪽 위쪽에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잠깐 필기 하나만 할게요. 풍화인데요. 풍화에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첫 번째 뭐가 나오냐? 기계적 풍화. 기계적 풍화에는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고요. 기계적 풍화의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화학적 풍화. 화학적 풍화는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원래 화학적의 반대는 물리적 아닌 거야? 네, 맞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기계적은 물리적 풍화예요. 물리와 화학의 큰 특징은 물리적이라는 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바뀐 거고요. 화학적이라는 건 외부의 힘이 아니라 어떤 화학적인 성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알겠죠? 물리적, 보통 물리학이라는 거는 어느 걸 쪼개고 박살내서 모양만 바뀐 거예요. 성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화학적이라는 건 화학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갈라지고 했는데도 얘가 그 전에 모습을 띈 게 아니라 완전 새로 바뀌어야 되는 게 바로 화학적 풍화라는 겁니다. 교과서에 기계적 풍화 3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얼음에 의한 풍화. 자, 쪽에 나와 있었죠? 물과 얼음, 물이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팽창하면서 생길 수 있는. 두 번째, 압력 감소에 의한 풍화. 잘 적고 있죠, 여러분? 방금 얘기했었죠. 땅속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밖으로 올라왔더니 주변 압력이 감소해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눌려있다는 거 아닌데 하고 어깨를 으쓱 펴면서 바깥쪽에 애들이 깨지는 그게 바로 압력 감소에 의한 풍화. 세 번째, 식물 뿌리의 생장에 의한 풍화. 식물 뿌리가 자라나면서 이 암석의 깊숙이 갈라진 틈을 자라나면서 얘를 벌리는 거죠. 그러면서 깨부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3개가 나왔고요. 화학적 풍화입니다. 화학적 풍화 첫 번째, 사진에 나왔었죠. 지하수가 뭘 녹입니까? 석회암을 녹입니다. 이런 게 있었고요. 지하수 석회암을 녹여서 만든 동굴 바로 뭐였습니까? 석회 동굴이었죠. 두 번째, 광물의 금속 원소가 산소와 반응하는 거. 철, 예를 들었죠? 해가지고 풍화되는 거. 기계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쵸? 필기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필기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기다려주지 못하고요. 잘 안 되어 있으면 잠시 정지 스페이스바 눌러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정지! 예, 다 적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다음 몇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한번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나 나무가 자라는 곳의 흙을 파보면 토양의 겉부분과 깊은 부분은 색이나 알갱이 크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양 그림 1-19와 같이 암석이 풍화작용을 받아 만들어진다. 단단하고 거대한 암석이 필표면에 드러나면 암석에 틈이 생기고 쪼개져 돌 조각이 된다. 이 돌 조각이 풍화되어 더 잘게 부서지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겉부분의 흙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겉부분의 흙에서 식물이 자라면서 더 고운 흙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빗물과 함께 아래로 스며들어 쌓인다. 이렇게 암석이 풍화되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흙을 땅을 한 번쯤 파본 사람 땅을 팔 일이 있나? 우리 땅을 팔 일이 있나? 땅을 파본 사람은 알겠지만 땅을 파서 보면은 겉의 색과 안의 색이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흙의 색깔 어떤 색? 보통 어두운 색이죠. 그쵸? 이 어두운 색에 있으면은 보통 안에 영양분이 많다고 하죠. 그쵸? 그래가지고 숲에 가보면 흙을 파보면 그 안에 흙을 보면은 되게 영양분이 많은 흙들은 안에 여러 가지 죽은 나뭇잎 같은 것도 있고요. 흙이 되게 촉촉하고 뿌리 같은 게 되게 막 검어가지고 여기도 되게 뭔가 식물이 잘 자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흙이 있죠. 그렇죠? 색이 다릅니다. 이런 흙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교과서에 보시다시피 위에서부터 어떤 풍화작용을 받아가지고 다 잘게 잘라집니다. 잘게 잘라진 애들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어떻게 밑으로 들어가나요, 선생님? 빗물. 여기서 나오는 빗물 이런 게 있는데, 빗물 아니라도 어떤 효과가 있냐? 브라질 땅콩 효과가 있습니다. 브라질 넛 효과. 여기까지 나올 수 있죠? 브라질 너트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이 브라질 너트라는 건 땅콩 중에 되게 엄청 큰 땅콩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땅콩들이 큰 땅콩이 있고 작은 땅콩이 있고 아주 작은 땅콩이 있는데 이거를 한 통에 대가지고 볼볼하게 흔들어줍니다. 흔들어주면 애들이 졸고 잘 섞여 있겠죠? 근데 얘를 그냥 가만히 둬서 둥둥 가만히 오렌지랑 두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가만히 이렇게 크게 섞어주지 않고 가만히 통통통통 충격만 주면 어떻게 되냐? 알갱이가 큰 애들은 알갱이가 큰 이 애들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갱이가 작은 애들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브라질 너트 효과라는 건데 보통 알갱이 이 가운데 쪽에서는 상승하는 힘이 생기고요. 이 끝에 쪽에서 내려가는 힘이 생기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끝에 쪽에 내려갈 때 알갱이가 작은 애들은 큰 애들보다 밑으로 파고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큰 애들은 파고들 수 없기 때문에 큰 애들은 자동적으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층이 갈리는데 이걸 어디서 뭐라 합니까? 브라질 너트 효과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너트 효과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멘트 있죠? 레미콘 차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레미콘 차가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지 않으면 알갱이 큰 애들이 위에 가고 작은 애들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골고루 섞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골고루 섞어주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브라질 너트 효과 이것도 아주 재밌는 효과 중에 하나고요. 아직까지 많이 연구되고 있는 효과입니다. 네, 이번에 브라질 너트 효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책에 좀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구슬을 준비했는데요. 구슬에 보면은 보다시피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그쵸? 파란색이 크고요. 핑크색도 좀 큽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각이 좀 진 애들은 좀 작죠, 크기가.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위에 봤을 때 큰 거랑 작은 거랑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지금 한번 섞어줬거든요. 그쵸? 그 밑에 부분을 한번 볼까요? 밑에 부분은 어떤지? 밑에 부분도 역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골고루 섞인 애를 제가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고 골고루 한 방향으로 조금씩 눌러주겠습니다. 다 뒤집는 건 아니라 그리고 잠깐 흔들어 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지금? 지금 눈에 보이게
위에는 지금 큰 덩어리만 있고요. 아래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지금 눈에 보일 정도로 엄청 다 작은 알갱이들만 가득 있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작은 알갱이들만 가득, 그쵸? 아까랑 정말 비교될 정도로 작은 알갱이가 다 밑으로 내려가 있고요.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옆에서 봐도 지금 보이시죠? 다 큰 게 거의 대부분 다 위로 올라와 있고요. 가끔씩 짠 게 또 있지만 다 작은 거는 아래로, 큰 거는 위로 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알갱이들이 밑으로 쌓이고 큰 알갱이들이 위로 올라오게 돼가지고 또 올라왔던 애들은 또 다시 풍화작용으로 깎여서 또 다시 잘게져서 내려가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점점 작은 알갱이들이 쌓였으면은 그 이제 식물들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렇게 나무도 자라고 식물도 자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35페이지 내용이었고요. 배운 내용 정리하기 보겠습니다. 풍화와 토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O,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을 X 표해보자. 1번, 풍화는 물이나 공기, 생물 등의 작용이 일어난다. 맞죠? 동그라미. 2번, 토양은 암석이 풍화되어 만들어진다. 맞죠? 동그라미. 토양에서 겉부분의 흙이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다. 겉에가 가장 먼저 만들어지겠죠? X입니다. 오른쪽, 스스로 평가하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풍화작용의 예를 들 수 있습니까? 네. 암석이 풍화되어 토양의 상태됨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수업 시간에 친구의 의견을 경청하였습니까? 너희 남 얘기 잘 들어주나? 잘 들어주겠습니다. 예. 뒷장 넘어가세요. 토양의 중요성을 알리는 글쓰기가 나오는데 이 글쓰기는 나중에 실제로 오프라인 계약일 때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넘기시고요. 그 뒤에 우리가 1의 1파트가 중단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37페이지 중단원 매듭짓기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중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중단원이 좀 더 퍼진 1-2 파트로 갑니다. 1-2 파트의 제목은 변화하는 직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직권, 지금까지 1-1에서는 되게 작은 광물 암석을 설명했다면 이제 1-2 변화하는 직권에서는 좀 거대한 측면에서 그래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 꼭 중단한 마무리 및 찍기 문제 푸세요. 알겠죠? 그럼